이런 것들에 위치되어 있는 빌라 연립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 이거죠. 반지하 빌라 도전! 자, 교수님! 교수님? 예. 유튜브에도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네, 오늘도 공매의 신이라 불리는 우리 전길봉 교수님 모시고 오늘 구강 좋은 공매 물건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공매를 가르치는 기술자, 신이 아니고 기술자 전길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신이에요. 네. 네. 교수님, 오늘은 구강이고 벌써 좋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차례입니다. 예. 네. 압국수의당 국공기금을 모르면 좋은 공매 기술 배우나 마나입니다. 네. 예. 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 사진이나 가격 보지 말고 지역을 보라고 그랬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역은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몇 가지 해보죠. 질문 한번 줘보세요. 예. 그러면 먼저 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방법 한번 볼까요? 예. 네. 읽어봐 주세요. 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1개의 용도 지역을 봐야 한다.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내가 원하는 건물이 모텔이라면 숙박업소가 신축되는 용도 지역을 찾아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내가 짓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땅에다가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는 네. 거예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숙박시설을 짓고 싶다 해서 네. 땅을 마음대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뭐 이렇게 상가를 하나 강남에 예. 이렇게 딱 샀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곳이니까 예.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숙박시설, 호텔 딱 하고 싶다. 안 돼. 본인 마음대로. 국가가 그 땅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이라면 가능한데 국가가 그 땅을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지정해놨다 간다면 안 된다. X, NO.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지방자치단체 정비 기본 계획을 본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은 용도 지역을 잘 봐야 한다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은 시군구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비 기본 계획. 네. 시군구 정비 기본 계획.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지역에 네네. 아파트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재개발 재건축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하고 앞에 거하고 연결하면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좋을까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가 좋을까요? 2종, 3종? 예.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라고 무조건 보면 안 돼요. 이제 빌라가 한 500세대 있어요. 그런데 3층이에요. 네. 거기를 봤더니 아파트 시행사들이 안 붙는데요. 왜 안 붙을까요? 왜? 한 500세대 한 40년 된 빌라가 쭉 있는데 500세대가 있는데 왜 안 붙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층수가 있거든요. 못 올리. 예, 많이 못 올리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재건축을 보더라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봐야지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재건축 물건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보는 눈이 있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배우시고 그러네요. 물건을 보러 다녀야지 그래야 좋은 공매 물건이라고 그러지. 이걸 모르고 막 무조건 가서 야 이게 재건축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남들이 다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건축 물건을 사야지. 그래서 재건축 물건을 살 때도 용도 지역을 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데 바로 빌라 같은 거, 연립 이런 것들 네네. 상업적이 많거든요. 네네. 상업적이 있는 연립 최소한도 준주거 이상 이런 것들에 위치되어 있는 빌라 연립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되는 도로, 철도, 재개발 등 방금 말씀하신 거다. 그죠? 예. 2021년부터 2030년 시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호재. 올해에 제4차 국토 철도 구축 계획이 나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허매실까지 신분당선 연장된다고 했다가 봉담까지 연장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런 계획을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시면 그 정보가 발표되기 이전에 거기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정보가 발표되면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이걸 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네네.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지식인 검색한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치면 네. 자료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야 할 건지 누가 어디에 가는지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지역을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가계획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본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해당 지역 개발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면 20년 단위로 개발하거든요. 20년 단위로요. 20년 전부터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종합계획, 시군구 기본계획 이걸 중첩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네네. 그 해당된 필지가 개발될 건지 안 될지를 20년 전부터 시그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투자한 사람도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투자한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와서 부자가 되는 것은 괜찮잖아요. 20년 전부터 투자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갑자기. 농림지역 땅이 갑자기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년 만에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정보를 빼가지고 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 말로 떼부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신임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원래는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 그다음에 도 같은 거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20년 전부터 시그널을 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예, 제가 그렇게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이렇게 20년씩 네, 시그널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셨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피해야 할 투자 물건 한번 아, 볼게요. 피해야 할 네. 투자 물건. 네. 제일 먼저 나홀로 아파트. 대신 이제 상업지역 내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건 예외로 합니다. 예외로 하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괜찮은데, 예. 네,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하는 예. 그런 나홀로 아파트. 왜 그런지 아세요? 나홀로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너무 작은 거. 작으니까. 예. 네네. 그 왜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담합을 안 하잖아요. 아, 담합을 안 한다고? 예. 담합을 안 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지. 그 다음에 투기 세력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구나. 아, 똑같은 아파트인데 철근 콘크리트를 했는데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안 올라갈까요?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는 신고가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고가 제도. 예, 예를 들어서 실거래 가격을 갑자기 5억짜리를 7억에 매입해버리면 신고가가 아니라 신고가. 새로운 고가가, 호가가, 신고가가 생긴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2000세대 아파트가 30평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네. 계속 5억으로 오다가 네, 갑자기 투기 세력들이 10명이 그 아파트에 들어와. 네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5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사고 팔고 해. 네네. 그러면 그 뒷날 가격이 얼마로 바뀌어요? 7억, 8억으로 바뀌잖아요. 7억으로 계속 이제 실거래가가 되는 거잖아요. 7억이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또 한 사람이 9억을 또 매입을 해. 그럼 그 얼마짜리 돼버린 거예요? 또 9억이 되는 거예요. 9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진짜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평택 같은 데는 대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네. 대기업의 직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거는 정상적일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고 그러나 수요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무작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 5억짜리가 10억이 돼 버린다든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쟁점이신 분들은 아파트 들어갈 때 아파트 주민들이 조용하신 분들이 좋을까요? 좀 이렇게 그러하신 분들이 좋을까요? 이렇게 액티브한 분들. 그렇지. 액티브하신 분들이 있는 아파트가 좋겠죠. 네, 그게 맞아요.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뭐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같은 오피스텔도 경우는 좀 피하라고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으로 취급을 받아버리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급매로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이거 매매 차익을 보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역세권에 있는 거는 좀 괜찮은데 역세권에서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1가구 2주택이 돼버리니까 네네. 오피스텔은 맞습니다.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교수님 주상복합 아파트는 왜요? 똑같아요.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 아파트나 똑같이 네. 이제 혼자 있으니까. 주상복합은 그래도 좀 규모가 좀 크지 않아요? 아, 주상복합이 이제 뭐냐면 1층에 상가가 다 있고 있고 이렇게. 위에가 이제 오피스텔이나 네네네. 주택이 있다는 거니까 네. 나홀로 아파트나 비슷합니다. 아, 그것도 피해야 되고 역세권이나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에 빌라 연립. 절대로 가지 마실 거. 그러겠네요. 예, 절대로.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도 빌라 갭 투자 500만 원만 주면 빌라는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빌라는 다세대 있잖아요. 네. 이거 500만 원만 주면 지금도 투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 절대 하지 말래요. 예. 그리고 새 들어갈 때 빌라 젊으신 분들 네. 빌라 연립 들어갈 때 새 들어갈 때 빌라 연립 보지 말고 주인 보고 들어가세요. 주인. 네. 왜 그러냐면 빌라 연립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깡통 전세가 되면 돈 못 받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가 새 거니까 새를 들어간다 보지 말고 주인이 새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정확하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새를 들어간다고 주인을 보셔야 돼요. 주인 집을 봐야 돼. 내가 살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집을 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제가 살 집을 보더라고. 살 집을 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도 전세 2억에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못 받고 나오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간혹, 그쵸. 그분들은 주택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거지. 주인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아닌 빌라 연립 이런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주인을 보고 들어가라. 예, 네. 대신에 이제 네. 역세권이 아닌 것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뭐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신축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하고. 네네. 예. 초보자에게 필요한 아파트 보는 방법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요인과 하나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너무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상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그 자연적인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거기 보면 아파트 단지 고르는 5가지 기준이 있죠. 네. 브랜드, 그 다음에 단지 규모, 신축, 여부, 역세권, 학군. 아우, 중요하죠. 이 5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곳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서 10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산이 2배, 3배 올랐죠. 맞아요. 근데 이게 선택 기준 5가지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그쵸? 예,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데는 네. 거품일 가능성이 크죠. 전철 가격이 5억짜리가 10억으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인위적으로. 인위적인 거 첫 번째, 으쌰. 하는 거. 해가지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신규로 들어서면 신규 들어서는 분양하는 곳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지. 예.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곳은 피하셔야 되겠죠. 네. 아파트 선택 5가지 기준에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 교육, 뭐 편의시설, 병원, 대형 마트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 같은 왕초보 불인이들 반지하 빌라 도전 예. 해도 될까요? 한번 반지하 빌라 도전 한번 해볼까요? 반지하 빌라 도전! 예. 첫째, 역세권인 것. 역세권.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되는 거. 맞아.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 네 번째, 공공개발이 가능한 것. 공공개발. 이런 것들은 반지하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곳의 반지하는 네. 혹시 절대 안 된다. 누수 경험해 보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곰팡이. 예, 물 곰팡이. 새고. 맞죠? 예,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자기가 수리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Q. 그런데 수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맞아.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신경 쓸 게 그렇죠? 너무 많죠. 네. 10년 안에 네. 재개발, 재건축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로주택 네. 정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든지 네. 지하철 역세권이 들어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 네. 한다면 도전해 볼 만 얼마든지. 하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강에서 좋은 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 예. 요약 좀 정리? 해주세요. 네. 요약 정리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세상 얘기를 잠깐 한번 할게요. 세상에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맞아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뭐예요? 3배 뛰는 것도 많아요. 네. 4배 뛰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첫 번째 아파트의 5가지 요건 뭐였습니까?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역세권. 학권, 그 다음에 뭐였죠? 신축 여부. 신축 여부. 네네. 이 5가지가 맞으면 부동산 가격이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은 1억이 올랐다고 파신 분들은 안 돼. 안 됐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돼. 최소한도 2배, 3배는 올라야 그럼요. 파신 분들이 돈이 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20년 얘기했잖아. 예. 아까 20년 얘기했는데. 그래서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 있는데 부동산도 감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맞아요. 부동산을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투자를 해봐라. 예. 이렇게 좋은 공매 물건 제 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교재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